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 시간은 7강 앞자 우리 문제풀이 몇 문제 하고 갈게요. 문제풀이는 문제가 주목되는 건 많아요. 여러 개 이제 제가 기출문제 변형하면서 만들어 놨는데 각 이슈별로 하나씩만 보고 갈게요. 먼저 보험 대리상 구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보험 대리상 먼저 문제 보고 제가 교재로 법조문 갈게요. 보험 대리상 등, 즉 보험자의 대리인증 설계사, 대리상, check 대리점, 중개 대리점, 그다음에 보험의, 그다음에 보험 중개사 싹 다 토탈했죠. 옳지 않은 거 보래요. 전형적인 문제죠. 출제 유형들. 자, 이번에 대리상입니다. 대리상은 계약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자, 보험 대리상은 웬만한 법률 행위를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자. 보험자는 이렇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죠. 있지만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까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리상은 계약자에게 여러 가지 의사표시 다 할 수 있죠. 법률행위 다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지, 계약, 체결 등등등 다. 그 다음에 법조문에도 나옵니다. 보험 대리상 신나게 설명한 다음에 하나 더 붙입니다.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앞에 아무 말이 없는 보험 대리상은 체약 대리점을 말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얘는 중개 대리점을 말합니다. 중개 대리점은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사실행위, 돈 받아서 수령하고 증권 전달하고 이것밖에 못해요. 계약 체결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입니다. 그냥 중개 행위만 자체 말 그대로 무로커. 그 행위 자체는 법률행위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무로커리지 그 수수료만 받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표시 수령은 엄연한 법률행위이죠. 저거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옳지 않은 건데, 자, 3번이네요. 대리상은 다 할 수 있죠? 없는 게 아니죠. 3번이 틀린 지문이겠네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뭐죠? 상법 646조. 본문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가실게요. 여기 있죠? 다 646조 2죠? 646조 2입니다. 646조가 아니고 1항부터 3항 다 볼게요. 자, 우리는 646조 2로 왔고 법 조문 제목이 보험 대리상 등 하면 우리가 교재에서 다 봤죠? 설계사, 대리성, 제약 대리점, 중개 대리점, 중개사 등등 다. 자, 대리상은 해서 646조의 1항 1, 2, 3, 4 호는요, 보험 대리상 말합니다. 우리가 말해 써놓으실래요? 여기는 제약 대리점입니다. 그리고 이 3항은요, 중개 대리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출력하신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보관하실 때에는 이런 메모 막 낙서하실 거는 그냥 버리시고 제가 지금 메모 써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박스를 이렇게 예쁘게 딱 구분해 놓습니다. 이게 막판에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중간중간 볼 때마다 이 조문이 확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박스를 쳐주거나 이런 조그만 메모들이 있죠.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이미지화돼서 머릿속에 파일처럼 딱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오래 가실 거고 볼게요. 자, 제약 대리점, 중개 대리점. 그래서 또 나오죠. 보험 대리상 이들인 듯한데 아니면서 얘들이 아니야. 1항, 2항, 3항 얘들이 아니고 1, 5, 6, 1항 얘들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하는 자는 법률행위는 하나도 못하고 사실행위인데 뭐만 할 수 있다? 여기 있죠. 보험자가 작성 영수증을 교부. 그쵸? 교부 또 있죠. 영수증, 그 다음에 돈 받아오는 거 정도, 그 정도. 이쪽 하고. 자, 1항은요. 자,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수령, 교부, 뭐. 이게 법률행위죠.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에 관한 의사표시 싹 다. 다 됐나요? 또, 의사표시 수령도 할 수 있고, 여기 수령이죠. 이번에는 의사표시를 발신까지 의사표시, 법률행위에 관한, 여기 법률행위 뭐죠? 청약, 고지, 통지, 취소 다 법률행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사를 수령하기도 하고 발신하기도 하고 모든 법률행위를 싹 다 할 수 있다.
굳이 뭐 이거 다 외우지 않아도 됐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전형적인 이제 구회 시험 똑같이 나왔어요. 지문을 자세히 보시면 법전문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일부분 말만 바꿉니다. 이렇게. 이 자는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얘가 이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걔가 틀린 지문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 보시면 다 이 조문을 계속 말을 바꿔놓은 거에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항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앞에 있던 계약자 그 칸에다가 얘 둘이 집어넣어도 똑같다.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재미있죠. 법점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되셨고. 자, 이번에 문제 12번, 13번 열다라 볼 건데요. 보험의 목적. 무조건 나죠. 또 나왔고, 구해시험에서 보시면. 자,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뭐 올바르건 올바르지 않건 볼게요. 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재화, 생명 등등을 말한다. 됐죠? 그 다음에 재화의 경우에 개별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죠. 그런데 만이 아니죠. 이런 거. 이런 문구 주셔야죠. 만, 오직, 반드시, 항상, 언제나 이런 지문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뻔하죠. 집합 물건은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아닌데 우리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죠? 화재보험. 조문으로 가시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가십니다. 저번에 홍세종이가 어디 화재보험 뭐라고 떠들었는데 집합보험 가족 어쩌고. 그래서 반드시 그럴 때는 이렇게 어디에 있고 조문으로 가셔서 얘가 있는데 집합보험이 손해보험 강론준이 어디? 화재보험에 있었지. 거기까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죠. 일괄하여 했을 때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상인의 물건도 주고 다 됐죠. 그 다음에 일괄화 할 때는 수시로 교체해도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 여기까지 키워드. 이게 어디 보험? 화재보험에서. 이걸 지문을 바꿔서 모든 손해보험에서 그러면 그게 틀린 지문. 좋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일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자, 인보험의 목적은 생명, 신체죠. 그렇죠. 그리고 인보험에서 회사 같은데 개인은 당연히 들고 우리 단체보험 들잖아요. 회사 많이 들죠. 여러분도 한번 가입하셨을 겁니다. 단체보험.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유체물은 당연한 거 우리 채권 있죠. 그 무채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한다라는 거죠. 됐고 채권이란 우리가 말하면 권리잖아요. 근데 권리도 뭐 채권 채무가 되면 계약서가 있을 거고 또 근데 무채물이긴 한데 또 뭐 채권, 유가증권 다 보험의 목적에는 해당이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역시 이번에는 보험의 목적 우리 방금 봤던 거 그다음에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이죠. 그에 관해서 틀린 거 보죠. 하나하나 볼까요? 보험의 목적은 계약 대상의 재화를 말하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좋죠? 이렇게 보고 계약의 목적이 다르면 보호해야 될 가치,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당연히 동일한 부탁에도 별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인보험에서도 보험 계약하는 목적이 다르면 물건이 하나더라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인보험에서도 보험의 목적과 보험 계약의 목적 모두 존재 아닌데 인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자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된다. 보험의 목적 이 정도 요게 답니다. 그리고 문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지문 안에 우리가 알 게 다 나와 있고 그 지문에서 뺑글뺑글 돌려가면서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버킹엄 법조문 지문 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문제풀이를 19번 한번 가보실게요. 자, 여기 이거죠. 책임 개시 시기는 돈 받아야 책임지겠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문 늘어놓은 거예요. 자, 볼게요. 최초의 보험의 지급을 받을 때 당연히 돈 받을 때 좀 잘못된 거 물어보면 맞네요. 책임 시기는 맞는 거 물어보니까 돈 받으면 책임지겠다. 1번 맞고요. 다른 거 볼까요? 계약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 그럼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보험 계약의 성립과 위험의 개시와는 전혀 다른 문제. 저딴 식으로 두 개 섞어버리면 그게 틀린 지문. 이렇게. 자, 사고 발생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가 하죠. 하면 통지 아니죠. 사고가 난 다음에 책임자 아니지. 돈 받으면 개시한다. 됐고요. 자, 보험자도 재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자의 지급 위험에 대한 보장이 있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책임 개시 시기는 돈 받은 때부터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은 때부터 시작합니다. 있죠? 나머지 뭐 여기 656조는 그냥 보시면 쉬운 내용이에요. 자, 됐고요.
자, 이번엔요, 이제 우리 2장 보험 계약의 성립 다 중요한 거 가고 있죠. 우리가 어디 나가고 있냐고요? 여기입니다. 항상 법조문으로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 딱 나오잖아요. 우리 손해보험 통칙 제일 첫 번째 조문이 638조죠. 보험 계약 위반의 의의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됐으면은 약관 교부하고 설명하고 딱딱 나오잖아요. 그다음 타인을 위한 법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게 여기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다음에 약관 교부 설명입니다. 최종 결론은 뭐다? 조문으로. 교재에도 있는데 있죠. 우리 여기 어디인지 위치 파악하시고 보험 계약의 성립에 1항, 2항, 3항 본문 원본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걸 여러분이 반복하셔야 되니까 여기를 바로 법조문으로 설명할게요. 내용은 똑같아요. 자, 보험 계약의 성립 한 김에 1항, 2항, 3항 다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요 다음까지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천천히 갑니다. 박스 치면서 예쁘게. 자, 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항상 법전 읽을 때는 누가 누구한테 당사자 번호잖아요. 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수익자는 인보험이니까 빼고 당사자 파악부터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이겁니다. 다. 그다음에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죠. 의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책임이 일단 개시되고요. 자, 돈을 받았다면 청약도 했습니다. 승낙해야죠. 지금 계약 성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승낙을 언제까지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하고 승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했어요. 돈까지 받았어요. 자, 이런 단서조항 주의해줘. 다른 약정이 없다면 요걸 빼고 항상 언제나 그러면 걔가 틀린 질문.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언제? 요것도 중요하죠. 30일. 얘를 뭐 20일, 10일 바꾸면 뭐 걔가 틀린 질문 이렇게. 네, 그 상대방 청약한 사람이죠.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발신주의라고 그래요. 발송해야 한다. 30일 내에 발송한 게 도착하는 게 아니라 30일 내에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발신주의. 그러나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 여러분 생명보험 뭐 저도 옛날에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럼 걔는 촉탁의계였죠. 사의가 아니라 거기 가서 사의는 페이닥터고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하는 게는 그 신체검사 받은 때로부터 요 30일이 계산이 된다 그거예요. 좋죠? 그걸 주의해 주시고 인보험이지만 조문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시험 범위에 나오죠. 지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보험자가 저기 돈까지 받고 청약하고 돈까지 받아고 3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납부 통지 발송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보험 청약한 사람은. 그래서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저걸 보고 승낙의제라고 합니다. 또는 간주승낙자. 또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동의요. 저 반대는 추정한다. 추정한다가 가끔 우리 또 주문에 몇 개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추정한다 쓰면 걔가 틀린지. 이제 출제 포인트 아셨나요? 좋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험은. 법이라고 해서 막 민법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완전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똑같이 돈 받았습니다. 청약과 함께. 받은 경우에 자 이번에는 언제까지 납부 통지 발송하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받았는데 승낙하려고 했어. 30일 이내에. 그런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겼습니다. 저거 이른바 여기다 써놓으십니다. 조그맣게 승낙전 사고라고 합니다. 자, 청약도 받고 돈을 안 받았으면 좋은데 돈까지 받았어요. 문제는 이거야. 돈을 받은 거야. 돈을 받은 보다 책임이 개시가 돼. 근데 책임은 개시됐대 상법에서. 근데 아직 승낙 안 했거든. 그러면 청약하고 돈 준 사람을 보호해야 돼. 그 기간 동안. 승낙전 사고에 대한 그 청약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았어. 그 청약을 또 단서조항 또 냅니다. 이렇게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무슨 뜻이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다 또 항상 언제나 반드시 걔가 틀린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진다. 아직 승낙하기 전일지라도. 그렇죠?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청약자한테 있겠죠.
그게 없다면 책임진다. 그러나 또 나오죠. 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도 내고 다 했어. 근데 신체 검사가 조건이 있었고 안 받았다면 그때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좋죠. 여기도 역시 자주 출제되는 질문입니다. 빼먹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연달아 갈까요? 자, 638조 위에서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바로죠. 네, 지체 없이 뭐 체결할 때 약관 교부하고. 자, 설명인데 또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 중요한이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 언니 밥 먹어서 내일 어디 놀러 가자. 아니죠. 그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자, 만약에 이거 1항을 위반했다면 여기는 했죠. 성삼취 기억나시나요? 성이제가 있고 성삼취. 성립할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성삼취 써놓으시고 얘는 보험계약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은 나중에 하기라고 다시 교재로 오십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교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설이 많이 들어갔지 그걸 다 교재를 보면 이거 다 외워버리겠다. 완전 믿습니다. 이렇게 자 가셔서 여기 다 법조문 받고 이거 쭉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아까 뭐 승낙이지라는 표현도 말씀드렸죠. 승낙전 사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승낙전 사고는 법정 책임. 왜 법정 책임? 우리 방금 봤잖아요. 법전에서. 그때 상법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승낙전에 돈까지 낸 사람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 법정으로 상법에서 정해가지고 책임 묻겠다. 승낙전 사고도 책임져라. 법정 책임입니다. 약관에 없죠. 약관에 바보같이 보험회사가 승낙도 안 했는데 나 책임지게. 그런 약관은 없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서 법정 책임이니까 져라.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 요건인데 우리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그냥 조문 그대로 읽어보시고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자, 특히 이런 거 청약을 거절할 만한 수가 없을 게 되게 중요하죠. 청약도 돈도 냈는데 얘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지병을 알고 그 죽을 병은 자기만 알고 있어. 신체 검사도 안 받고 있어. 그런 것들 이런 거. 자, 이번엔 소급보험 갈게요. 소급보험 했었죠. 우리 배가 중간에 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매매계약 운송보험처 여기 하나 써주세요. 이거는 시험에 출제된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흔히 실무적으로 해상적하보험, 운송보험에서 중간에 운송 중에 서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물건의 주인이 바뀌어요. 다만 물건의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좋아. 계약은 이루어졌어. 근데 보험 어떻게 할 거야? 그 시점에 그럼 그동안 운송 그 계약 시점 전에 있던 그 책임 누가 지지? 그거에 대해서 야 그럼 그냥 우리 계약 선위 시점 이전에 그 위험도 혹시 물건이 부서졌을 수 있는데 그것도 책임지도록 하자. 그래서 책임을 계약 시점보다 이전으로 소급화해서 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위험이죠. 물건이 부서졌을 위험을 계약 시점보다 과거로 땡겨서 책임지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죠? 딱 643조 우리 바로 볼까요? 결론은 조문이잖아요. 조문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문으로 갑니다. 여기 소급보험이죠. 법조문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죠? 물건이 출발할 때 겁니다. 공장이나 어디서부터 항구든. 그래서 그걸 보험계하는 시기, 책임이 시작하는 그 시기로 할 수 있다. 소급보험이다. 계약 전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쭉 의의는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거 다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겠고 소급보험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두 번에 아까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비교하는 거. 여기 조금 아까 우리 청약하고 돈도 냈는데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어. 그때 법정 책임, 승낙 전 사고 책임이 있었고 소급보험은 지금 말한 대로 보험계약 이전에 혹시 물건이 부서지지 않았을까? 그 이전에도 그냥 책임지기로 하자 그거죠. 자, 요거는 요 자체로 출제 포인트라기보다 여러분의 두 보험의 비교해서는 지문에 나옵니다. 암기하지 마시고 마음속 이해 방식으로 가볼게요. 하나하나.
자, 승낙전 사고는 아까 말한 대로 청약하면서 돈도 냈는데 제가 아직 보험회사가 승낙을 안 했어. 그건 이제 사고가 났어. 청약을 거절할 만한 다른 사유도 없어요. 그래서 법정 책임입니다. 약자,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관이 아직 없죠. 승낙을 안 했으니까 그 전에 책임 져줘라. 상법에서 법정 책임. 근데 소급보험 뭐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합니다. 소급보험은. 그래서 소급보험은 당사자 간의 약정. 얘는 계약상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법정 책임에 반대되는 말이 계약상의 책임. 두 번째, 승낙전 사고는 청약도 하고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납부했어요. 아직 승낙만 안 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만 좀 있어 보이게 썼을 뿐이지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부존재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철저하게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유식하게 관념적인 개념적인 바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딱 적어놓고 비교해서 외우시는 분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성립 여부와 당연히 무관하죠. 왜? 승낙 전이니까 계약이 성립 안 했잖아요. 당연히 무관하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보험에서 다 하고 있죠. 소급보험에서는 전제가 보험계약이 성립했어요. 성립했는데 책임은 언제부터 질까? 그 얘기입니다. 과거부터 지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아까 해상범위나 음성범위에서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됐죠? 자, 넘어가셔서. 자, 이제 보통 약관인데요. 보통 약관은 쭉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보통 약관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문도 그렇게 거의 있지도 않고 쭉 순전히 이론적인 내용인데 중요한 것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좀 아셔야 돼요. 우리 법원에 대해서 이 적용 범위 또는 적용 순서거든요.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가 볼 때 보험 약관은 우리 보통 약관이죠. 여기부터 중심을 놓고 봅니다. 그래야 쉬워요. 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보통 약관보다 당연히 특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특별 약관보다 더 우선하는 건 약관을 쭉 서로 받은 보험회사가 준 거잖아요. 내가 계약자가 아니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 대신 다 인정하겠는데 얘는 좀 다르게 할까 해서 당사자가 서로 약정을 합니다. 보험금 7일 안에 아니야. 그거 그 일주일도 길어. 5일 안에 주라. 그래 5일. 그럼 5일이 우선은 서로 합의하면 약관에 쓰겠죠. 특약상 해서 얘 위에 한 번 더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약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법이 있었죠. 상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약관의 우선인데 약관의 특별 약관 당사자 약정. 자, 상법이 있었는데 상법에 우선하는 게 보험업법이죠. 이렇게. 보험이 오타입니다. 보험업법이죠. 그래서 상법의 특별법인 보험업법. 그리고 여기 민법의 특별법이 상법, 상법에 대한 보험에 관한 특별법이 보험업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걸 통째로 쭉 해놓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자, 여기는요, 여러분, 뭐예요? 감독 규정이죠. 그런데 요건 조금 중요해요. 수험 목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있는 그대로 약관입니다. 약관의 필수 기재 이상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거는 자주 나오는데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보실게요. 자, 보험금 지급 사유 중요하죠. 무효 사유, 면책 사유, 회사 의무 범위 이행 시기.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의무 불이행 시 받을 손실까지. 그다음에 여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원인, 해지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보험금을 취득할 자 이익, 배당금 받을 권리가 있는 그 범위, 적용 이율, 그다음에 자산의 실적에 따라서 이율, 그다음에 실적의 재산 및 공시 방법, 예금자 보. 요 내용은요 조금 알아주세요. 사지선다 저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고. 저거는 뭐 딱 각 잡고 뭐 완기 때까지 하지 마시고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와 필요성 쭉 넘어가고요. 쭉쭉 가십니다. 여기는 순수 이론적인 내용이라 큰 의미 없습니다. 가시다가 아까 약관 교부 설명 있었나요? 한번 보고 아까 여기. 저거는 법조문이니까 중요하죠. 자,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238조에 3 갈까요? 우리는 법조문으로 갑니다.
자, 오셔서 638조 여기죠. 아까는 보험계약이 성립이, 자, 보험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바로 약관교부 설명.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한다. 약관교부하고 설명. 중요한 내용이죠. 더 중요한 거. 성삼취. 성삼취. 이거죠. 됐고. 교재로 오셔서 그 내용 하고 있고, 나머지 이런 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다 됐고요. 이것도 됐고. 저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건데, 보통 보험 약관의 구성력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출제 확률은 확 떨어져요. 다만 우리는 알고 있을 게 뭐냐면, 우리 약관의 구성력은 그래도 이 약관 자체가 뭐 법전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취지는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구속한다. 그 취지입니다. 얘 자체가 헌법과 같은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니네들이 합의했잖아. 만약에 법 규범섭이라면 여러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다 통용될 텐데, 우리 보험이 그런 거예요. 당사자 간에 둘이 그거 원래 10일인데 7일 오케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주관지 계약서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알아두시고. 자, 일반 쭉 가고 나서 보시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소급하지 않죠. 보시면 되겠고. 자, 인가받지 않은 보험 약관은 원래는 무효지만 다만 이렇게 되지. 다만 강행 규정 및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유효로 하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큰 뼈대만 아시면 됩니다. 서로 잘 못하게 처리했어도 그냥 인정하자.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갈게요. 자, 약관 해석 원칙 중요하죠. 여기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선의성, 윤리성 관련된 거죠.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역시 개별 약정, 서로 특이하게 우선하죠. 그래서 약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르게 합의해서 별도로 썼습니다. 개별 약정 우선하죠. 됐고요. 자, 요거 제목만 거창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면책조항이라고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거. 보상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넓게 해석하면 뭐 싹 다 보상 안 하겠다는 건 뭐야? 아니죠. 그래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조항, 즉 면책조항은 좁게, 축소, 제한적으로 해석하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축소, 제한 같은 내용이죠. 이게 그 내용이고, 그다음 유효 해석의 원칙은 웬만하게 서로 이런 법이 쭉 봤더니 이거 좀 문제가 있어. 그럼 통째로 계약 무효로 할 거야? 그 조항 싹 다? 아니죠. 그러면 뭐야? 여지껏 지나온 시간은 뭐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능한 한 계약은 유효하게 시켜야 되니까 최대한 그 문제 있는 정원 발령 요거만 해결하고 가자. 나머지는 유효화 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끌고 가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객관적 해석. 이거는 출제 확률이 확 떨어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딱 키워드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객관적 해석, 다수가 기억하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출제 포인트죠. 계약자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다 고려하면 약관이 개판돼요. 개판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키워드가 평균적인 이해도가 키워드입니다. 중간치기 정도. 모든 사람의 상황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 우리 사회현상은 다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모든 최상위, 최하위 다 따지다 보면 개판들이 약관이 정말 지저분해지죠. 아니야. 중간. 제일 많은 평균적인 이해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자. 요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작성자는 표준약관이니까 보험회사가 작성했죠. 그럼 서로 해석하다 보니까 헷갈려.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애매하면 해석이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보험회사한테 불이익하게 해석. 상대방으로 계약자에 유리하게,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표현은 마음대로 달라질 수 있겠죠. 작성자는 보험자를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역시 이거는 당연히 약관규제법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자, 뭐 합리적으로 해석하라면 뻔한 얘기죠. 자, 이제 고지의무. 고지의무가 우리 시험에서 넘버원으로 중요한 조항. 그래서 지금 고지의무 가야 되는 너무 중요한데 요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딱 스타트로 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고지 의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